미국에서는 집값 상승으로 가구당 재산 순 가치가 평균 2만 달러씩 늘어 현금 인출이나 판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내 집 마련 비용과 렌트비 격차가 크게 벌어져 집을 사는 경우 매월 1,000달러를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가도에서 아들의 탈세 혐의, 하원 탄핵 조사, 민주당 내 재선 포기 압력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택근무나 주 5일 출근은 사라지고 대다수 하이브리드 근무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탄절부터 새해 첫날까지 1억 1,520만 명이 여행길에 나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가구들은 주로 집값 상승으로 에큐티, 즉 재산 순 가치가 평균 2만 달러씩 6.8% 늘어나 그만큼 현금 인출이나 판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비싼 캘리포니아는 5만 달러 이상, 하와이는 6만 달러 이상 늘어났고 매사추세츠 4만 5천 달러, 뉴저지와 커네디컷 4만 달러 이상, 플로리다 2만 8천 달러,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2만 5천 달러 이상 증가한 반면 텍사스는 9천 달러, 뉴욕은 7,500달러씩 소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민들의 재산은 대부분 내 집에서 나오고 에쿼티, 즉 재산 순 가치는 시세 집값에서 모기지 잔액을 뺀 실제 가치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에쿼티가 생기면 홈 에쿼티 라인 오브 크레딧을 개설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아무 때나 돈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집을 팔면 구매자로부터 받는 시세 집값에서 남은 모기지 잔액을 페이오프하고 에쿼티만큼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미국 가구의 에쿼티, 즉 재산 순가치는 2023년 한 해 전년보다 평균 2만 달러씩 6.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11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가구의 에쿼티가 늘어난 주 요인은 주택가격이 올 한 해 9%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집값과 주택가격 등락에서 주별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에쿼티에서도 주별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의 경우 2023년 한 해 에쿼티가 5만 1,281달러나 늘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가구당 평균 에쿼티는 63만 4천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곳은 하와이로 올 한 해 에쿼티가 6만 3,500달러나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평균 가구당 에쿼티는 71만 7천 달러나 됐습니다. 동북부에서 매사추세츠는 4만 4,500달러, 로드 아일랜드는 4만 2,500달러, 커네티컷 4만 1,500달러, 뉴햄프셔 4만 700달러, 뉴저지 4만 500달러씩 에쿼티가 늘어났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에쿼티, 즉 재산 순가치가 올 한 해 메릴랜드에선 2만 5,900달러, 버지니아에서는 2만 5,200달러씩 증가했습니다. 플로리다 2만 8,000달러, 노스캐롤라이나 2만 7,000달러, 사우스캐롤라이나 2만 6,500달러씩 늘어나 전국 평균보다 많이 증가한 반면 이웃 조지아는 1만 9,000달러 늘어나 평균보다 약간 적었습니다. 중서부 산업지대에서도 위스컨신의 에쿼티, 재산 순가치는 3만 달러나 늘어난 반면 펜실베니아는 전국 평균과 같은 2만 달러 증가했고 오하이오와 미시간은 1만 9천 달러, 일리노이는 1만 4천 달러 늘어나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미 전역에서는 세 개 주의 에쿼티가 주택가격 상승 둔화 때문에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한 해 에쿼티가 텍사스는 8,700달러, 뉴욕은 7,500달러, 유타는 900달러씩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들 세 개 주의 에쿼티는 아직 텍사스 21만 7천 달러, 뉴욕 36만 4천 달러, 유타 34만 8천 달러씩을 유지하고 있어 이른바 모기지가 집값을 잠식하는 언더워터, 깡통주택 사태를 겪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내 집 마련 비용과 렌트비가 2년 전에는 거의 같았으나 현재는 집을 사는 경우 매월 1,000달러나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2분기 현재 내 집 마련 시 매달 내는 모기지 등 비용은 평균 3,281달러인데 비해 렌트비는 2,172달러로 1,000달러 이상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미국민들은 거주지를 선택할 때 내 집 마련 시 매달 내는 모기지 등 비용과 렌트비를 비교해보고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팬데믹 기간 중에는 내 집 마련 비용과 렌트비가 거의 같았던 시기도 있었으나 올해 현재는 $1,000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팬데믹이 아직 기승을 부릴 때 2021년 4분기에는 내 집 마련 시에 드는 월 비용이나 평균 렌트비는 $1,994로 거의 같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현재는 내 집 마련 시 매달 내야 하는 모기지 등 비용은 $3,281로 급등해 있습니다. 이에 비해 평균 렌트비는 $2,172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 비용이 렌트비보다 $1,000 이상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1분기부터 내 집 마련 비용이 렌트비보다 $500나 많이 들기 시작했으며 매 분기마다 격차가 벌어져 2년 만에 같은 액수에서 $1,000 이상 격차가 나는 것으로 급변한 것입니다. 내 집 마련 시 드는 월 비용이 급증해 렌트비보다 매달 $1,000 이상 비싸진 주된 이유는 주택시장에서 모기지 이자율이 급등하고 파는 주택들은 급감해 집값만 오르는 악순환이 벌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0년 고정의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양쪽 비용이 거의 같을 때인 2021년 12월 초에는 3.2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모기지 이자율은 연준의 연속 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에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초에는 5.27%까지 급등했고 하순에는 5.91%까지 더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7.12%까지 상승해 1년 만에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모기지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올라 급기야 지난 10월 25일에는 8%를 넘었습니다. 그 이후 조금씩 하락세를 보여 12월 6일 현재 7.23%를 보이고 있습니다. 3%대로 재융자 받은 주택들이 많이 있어 현재 집을 팔고 이사하려 해도 2배나 급등한 7%대의 새 모기지로 대체해야 하므로 기존 주택들을 팔려는 사람들이 급감해 부동산 거래 자체가 얼어붙은 것입니다. 처음 집을 사거나 현금을 주고 구입하려는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려고 나섰지만 공급이 부족해 집값만 올라가는 악순환을 초래해 올해가 내 집 마련하기 가장 어려웠던 한 해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악재들만 속출해 먹구름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아들 헌터 바이든이 탈세 등 9가지 혐의로 끝내 기소된 데 맞춰 공화당 하원은 이번 주부터 바이든 탄핵 조사를 공식 착수하는 결의안을 가결할 채비를 하고 있고 경제와 물가 지지율이 30%에 그치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어 민주당 진영 내 재선 포기 압력마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갈수록 지지와 활력을 잃고 악재들만 쌓이고 있어 단임에 그칠 위기에 내몰리고 중도 포기 압력마저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이 $140만 탈세 등 9가지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고 유죄 판결까지 받는다면 1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나 영호의 몸이 되는 처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맞춘 듯 공화당 하원은 이번 주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 착수하도록 승인하는 결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221대 212의 면돈날 차이지만 공화당 하원이 탄핵 조사 착수 결의안을 가결하면 대통령 선거 전이 벌어지는 앞으로 수개월간 공식적인 바이든 탄핵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공화당 하원이 수개월간의 탄핵 조사를 마치고 내년에 실제로 바이든 하원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이더라도 가결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이 올해를 끝으로 의원직을 사임하면 공화당 하원은 4명이 아닌 단 2명만 있더라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다수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는 상원의원 100명 중에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직에서 도중에 내쫓는 바이든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가지 악재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경쟁력을 잃고 있어 단임에 그칠 위기가 커지면서 민주당 진영 내에서 1968년 린든 B 존슨 대통령과 같이 재선전을 중도 포기하고 대안 인물을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후보 교체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여론 지지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가상 대결에서 계속 밀리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여론조사를 종합해 평균한 가상 대결에서는 트럼프의 2.2포인트 차이로 밀리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의 최신 조사에서는 4포인트 차이로 더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CBS의 새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경제에 대한 지지율은 38%, 물가 대처는 30%에 불과하면서 전체 지지율이 37%로 떨어져 재선전에서 바람은커녕 활력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영은 인기 없는 81세의 바이든을 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집해 백악관을 트럼프에 다시 내주고 상하원까지 모두 빼앗겨 암흑기를 자초할 것인지, 아니면 현직에서 재선에 도전했다가 대선 후보직을 사퇴했던 존슨 대통령의 길을 압박해야 할지 역사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는 완전 재택근무나 주 5일 출근 근무가 거의 사라지고 일주일에 2일 내지 3일 출근하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 5일 출근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완전 재택근무도 1%에 그치고 있는 반면 72%는 2일 내지 3일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팬데믹을 겪은 미국의 근무 형태가 180도 바뀌어 2023년 말 현재 일주일에 2, 3일 출근하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회사들은 설문조사 결과 주 5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역으로 하루도 나오지 않은 완전 재택근무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완전 재택근무하는 비율은 지난해 34%에서 올해는 단 1%로 급감했다고 CNBC는 밝혔습니다. 팬데믹으로 그로서리 등 대면 서비스를 제외하고 사무실 근무자 등 할 수 없이 급증했던 재택근무는 2021년 44%로 정점을 기록했다가 2022년에는 34%로 줄더니 올해는 1%에 불과해 사실상 전면 폐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응답회사들의 대부분은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를 섞은 하이브리드 근무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일주일에 3일 또는 4일까지 출근하는 회사들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주일에 이틀 또는 사흘 출근시키는 회사들로 비슷한 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합하면 72%가 일주일을 절반씩 나눠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를 섞는 형식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일 또는 사흘 출근할 경우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에 집중되고 있으며 긴 주말 연휴를 즐기기 위한 듯 금요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을 거쳐 월요일까지 4일 연휴를 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은 협업을 위해 출근하더라도 캐주얼 복장으로 오전만 출근하고 퇴근해 긴 연휴를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선택한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의 생산성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혁신에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고 긍정평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하이브리드 근무가 지속되고 확산될 것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응답회사의 80%나 하이브리드 근무 형식을 채택한 결과 지난 2년간이나 생산성이 오히려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회사들은 팬데믹으로 폐쇄 또는 대폭 축소했던 사무실 공간을 다시 늘리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중소업체들의 절반을 넘는 51%는 사무실 공간을 소폭 늘렸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에서 성탄절부터 새해 첫날까지 열흘간 1억 1,520만 명이나 50마일 이상 여행길에 나서 역대 두 번째 대이동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2% 늘어나는 것이지만 팬데믹 직전이자 최고치였던 2019년에 비하면 3.4% 적은 수준입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민들이 성탄절과 새해를 맞아 열흘간 대이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직전인 12월 23일부터 새해 첫날까지 열흘간 미 국민 1억 1,520만 명이 50마일 이상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AAA가 10일을 예측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1억 1,270만 명보다 2.2% 늘어나는 겁니다. 다만 역대 최고치이자 팬데믹 직전이었던 2019년의 1억 1,930만 명에 비하면 아직 3.4% 적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1억 1,520만 명 가운데 90%인 1억 360만 명은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객들로 AAA는 예상했습니다. 자동차 여행객들은 지난해보다 1.8% 늘어나는 것이지만 팬데믹 직전인 2019년도에 비하면 4.1% 적은 수준입니다. 자동차 여행객들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항공기 여행객들과 버스와 기차, 선박 등 기타 수단 여행객들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 항공기 이용 여행객들은 열흘간 751만 명이 될 것으로 AAA는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717만 명보다 4.7%나 늘어나는 것이고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733만 명보다도 2.4% 추월하는 수치입니다. 버스와 기차, 여객선 등 기타 교통수단을 이용한 여행객들은 올해 40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66만 명보다 10.7%나 급증하는 것이고 2019년에 389만 명보다 4.1% 늘어난 수준입니다. 올해 성탄절과 연말연시 여행객들은 유가 하락과 물가 진정으로 여행 경비가 다소 적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여행객들은 휘발유 값이 최근 연일 내려가면서 성탄절에는 전국 평균 갤런당 3달러 10센트에서 3달러 20센트 사이를 내게 될 것으로 AAA는 예측했습니다. 이번 연휴에 가장 많이 찾을 플로리다 올랜도로 가는 왕복 항공료는 평균으로 지난해 735달러에서 올해는 613달러로 대폭 내린 것으로 AAA는 밝혔습니다. 라스베가스행 왕복 항공료는 지난해 705달러에서 올해는 508달러로 역시 대폭 낮아진 것으로 AAA는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